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낮 운행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운행하실 기사님들 잘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진짜 겨울 같은 겨울입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오늘 밤은 손님이 많겠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이렇게 추운데 또 대중교통을 기다리다가 타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택시 타고 귀가를 해주십시오. 많은 국민분들. 자,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진짜 겨울 같은 겨울은 굉장히 짧게 뭐 1, 2주일이면 끝난다라고 하니까 독감 조심하시고, 그런데 겨울은 확실하게 짧아지고 그다음 매우 추운 겨울 같은 날씨도 예전보다는 훨씬 짧아지는 것 같고, 아마 2월만 좀 중순 넘어가면 또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날씨가 여름은 길고 그다음에 여름의 중간 지점은 굉장히 덥고, 특히 이제 동남아 날씨처럼 약간은 좀 습한, 그래서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국지성 집중호우, 스콜, 비가 여기는 오는데 저기 멀리는 안 오는 막 그런 현상도 작년에 많이 경험을 했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더더욱 이제 그런 날씨로 가고, 겨울은 짧아지고 중간에 매우 추운 시점은 더 짧아진다. 그래서 뜬금없지만 혹시 소나타를 사시는 분들은 앞좌석에 통풍이 옵션입니다. 그런데 통풍은 꼭 사십시오. 여름이 길어지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 얼마 안 하니까 웬만하면 넣으십시오. 자, 이번 영상은 뭐 이게 백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택시 관련 것들은 다 찾아보네요. 이론만 빠스타하지 실전은 뭐다?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 라는 겁니다. 자, 플랫폼 택시 이용 실태 조사. 뭐 고전에 여기 정리한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맹이나 비가맹이나 얘기들이 많죠. 많은 것들을 쭉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대략 생각하면 이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죠. 진실은 모르죠. 뭐 카카오만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데, 우리가 약간 감으로 대략 기사들의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고 해보면 결국은 가맹이라고 차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맹 비가맹이 있고, 근데 그 가맹 비가맹에서 가맹 같은 경우에는 콜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이 등급상으로는 가장 높겠죠. 자, 콜을 많이 받으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평점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이상 이 사람들이 가장 등급이 높고, 자, 이분들의 특징은 콜 거리가 짧으면서도 콜이 많이 뜨죠. 자,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가맹이라고 다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죠. 가맹 기사님끼리도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결국은 그 가맹 기사님에도 뭐 적당히 콜을 받고 아니면 일하는 것 자체를 좀 적당히 하면, 그래서 콜 거리, 그래도 가맹은 콜 거리가 긴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피크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콜 거리는 기본적으로 짧다. 다만 이제 일정 이상이 안 되는, 굉장히 쉬었거나 좀 일을 덜 했을 때는 콜이 뜨문뜨문 뜨는 것 같고, 하지만 일정 이상만 했을 때는 그래도 콜이 어느 정도는 떠주면서 거리가 짧겠죠, 똑같이. 하지만 콜이 가장 최상급처럼은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비가맹은 저 가맹처럼 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가맹처럼 결국은 콜을 많이 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첫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건 뭐 통계상으로는 모르지만 비가맹의 이제 카카오의 콜을 많이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 초기에 대부분이 엎어지는 이유가 콜 거리가 계속 길죠. 그 긴 콜 거리로 인해서 피크 시간에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손님이 적은 시간대야 콜 거리가 뭐 4km 5km 떠도 인정하고 가요, 참고. 근데 출근 퇴근 자정이야. 손님이 앞에 넘쳐. 저기 번화가에 사거리에 역에 손님이 지금 분명히 보여. 빈 차동 누르면 바로 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3km 4km 5km 넘어가는 콜을 참고 견디기가 진짜 쉽지 않죠. 자, 중요한 건 그 시간조차도 참고 견디면서 운행을 해서 콜을 계속 누적시켜서 어느 정도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카카오에게 보여주면 결국은 그들도 열심히 하는 등급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가맹 올수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비가맹 올수락이라도 콜을 많이 참고 받으면서 일정 이상을 견디면 소위 얘기하는 지정배차,
비가맹에서 지정배차가 되는 형태가 되면 콜거리가 그래도 일반적일 때 골라받을 때보다는 콜거리가 전체적으로 짧아진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콜거리가 어느 시점에 굉장히 짧아지면서, 그러니까 콜도 많이 뜨겠지만 콜거리가 짧아지면서 카카오 가맹과 유사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비가맹 올수락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이제 택시가 나오면 아마 그쪽을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결국 그건 참지를 못하죠. 피크 시간에 긴 거리의 콜을 버티고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면 더 나은 세상이 있다라는 걸 마음으로는 얘긴 다 알아. 마음으로는 아는데 그게 머리로 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다. 반면에 이제 비가맹이지만 노력하는 분들은 임계점을 딱 넘을 때 등급이 높다. 그분들은 꽤 괜찮고, 그다음 가맹 중에서도 덜 하시는 분들은 등급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가맹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고, 가맹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소설을 써내겨 가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로 택시 유튜버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많은 기사님들의 얘기들을 정리해보면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건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온 택시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 2022년 8월 건데,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죠. 자, 시장 규모 21년 국내 택시 시장 규모는 9조 원. 그래서 18년, 19년은 팬데믹이 없을 때죠.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됐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줄고 수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국내 택시 시장 규모는 팬데믹이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매출상으로 본다면 18년부터 시작해서 8조 6천, 8조 7천, 8조 8천, 8조 9조 그냥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세가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팬데믹 때 굉장히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용이 특정 시간에 굉장히 줄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나?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택시는 굉장히 고정 수요가 많구나, 이용에서. 그 다음 택시 이용 동향. 최근 4년간 서울시 택시 이용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택시 이용 건수가 약 3억 7천만 건에서 2020년 2억 8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3.8%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전국 택시 기사 현황은 전국 택시 기사는 24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에서 최근 4년간 개인 택시 대비 법인 택시 기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21년 법인 택시 기사 수는 2018년 대비 약 28.2% 감소했다. 2018년에서 21년까지는 4년간 개인 택시 운전자 수는 42명 감소한 것에 비해서 거의 개인 택시는 서울에서는 감소하지 않았죠. 반면에 법인 택시 기사 수는 29,570명이 감소하여 법인 택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인 택시가 기사가 굉장히 줄었다. 근데 저게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법인 택시 기사를 줄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물론 매출이나 세금이나 의견들은 다양해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법인 택시가 기사님들을 보면 사실 기존 같은 산학금 방식에서 지금보다는 전액 관리제보다는 훨씬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덜한, 욕심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매출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이 정도의 일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을 만족하는 기사님들이 분명히 계셨어요. 이런 기사님이 있고 저런 기사님이 있다라고 할 때 기존의 산업근제에서는 별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목표가 있지 않은 기사님들, 주로 그런 기사님들이 연세 많은 고령의 기사님들이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돈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론 물가가 오르고 다른 것도 오른 게 있지만,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기준점은 낮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는 이 구조였다라고 하면 돈을 별로 안 벌어도 되는 기사님들이 법인 택시 회사에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다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급여는 올라갔는데 문제는 버틸 수 있는 기사님들 중에서 적게 일하고 적당히 일하고 싶은 기사님들이 못 버티면서 다 네 이탈하고 있다라고 그것도 이제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카카오티 택시 누적 운행 완료수 이게 2021 년이 뭐 13억 건이니까 지금은 뭐 40억, 50억 건이 넘었겠죠. 네. 자 최근 6개월 택시 플랫폼 이용 횟수를 보면 확실하게 그 횟수에서 오히려 젊은 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긴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이상에서는 5회 이하가 비중에서 굉장히 크고 75%가 넘고 그다음에 6회에서 10회가 19%, 11에서 20회가 3.4%. 자 그러니까 한 달에 출퇴근 기준으로 보면 한 2일에 한 번 정도 2.5일에 한 번 정도 60대 이상은 택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저기 가장 젊은 연령 20대 정도로 오면 5회 이하가 46%, 6회에서 10회가 26%, 그런데 11에서 20회도 21%.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확실히 택시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인구 구조상으로 그 지역에서 젊은이가 비중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택시의 이용 횟수는 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용한 택시 플랫폼 택시의 탑승 시간으로 본다면 오히려 네 나이 드신 분들의 이동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목적이 뚜렷할 때 그때 택시를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젊은 분들은 우리가 뭐 이를테면 뭐 출근 시간에 경험하는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 지하철역에서 이제 사무 뭐 근무지까지 딱 그 이동을 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동 거리가 짧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동 거리가 긴 반면 횟수는 적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택시 호출 경험. 자 가장 최근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호출 완료까지의 시도 횟수를 설명한 결과 자 1회 만에 호출이 완료된 경우가 70. 자 이게 21년, 22년 기준, 21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이미 그때도 1회 만으로 호출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85%, 90%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90%, 95%. 사실상 네. 연결되지 않는 경험 자체가 사실 카카오 블루 정도만 하더라도 카카오만 하더라도 거의 어렵지 않나. 네. 그러니까 카카오의 지배력이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최근 택시 플랫폼 이용 요일로 본다면 자 젊은이들일수록 네 주말 쪽도 꽤나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주말에 활동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용 시간대 가장 최근 이용한 시간대를 설문한 결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가 40%, 가장 많았으면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가 27%. 자 오후 8시에서 자정에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여성은 21%, 남성이 33%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자정 다음날 6시 새벽 시간대 호출 비율은 20에서 30%가 30대가 10%를 상회하여 40에서 60대보다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낮 시간이 사실은 결국 택시 중심이다. 괜히 어르신들이 사실 낮 시간에 참 일을 하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정체가 워낙 심하니까. 참 이게 좀 내려놓은 분들, 쪼금 이제 마음이 여유 있는 분들 아니면 참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낮 시간을 운행하기가 참 쉽죠. 어제 통계에서도 봤듯이 확실하게 젊은 분들은 밤 시간 해서 당연히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고 횟수도 많을 것이고 네. 횟수는 적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정체 자체가 좀 힘든 거죠. 시간당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고 그래서 젊은 분들은 밤 위주, 나이 드신 분들은 낮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통계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낮 시간이 꾸준하게 손님이 나와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출발지까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역시나 지금의 가맹, 비가맹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출발지까지 택시가 오는 시간. 자 출발지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내가 지금 호출을 했을 때 내 위치까지 택시가 오는 시간. 응답 대상 1000명 중 42%가 5분 초과 10분 이하. 그 다음에 15분 초과도 9.4%. 응답이 적지 않았다. 평균 도착 시간은 9.3분. 그러면 아마 지금 많이 카카오가 더
가맹이 증가율 감안하면 지금은 거의 뭐 한 6분, 7분 미만대까지 카카오는 내려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올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다음으로 이제 기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게 결국 비가맹 올수락으로 꽤나 많이 했을 때 손님까지의 콜 거리가 줄어드느냐 아니냐. 자, 지정 배차가 됐을 때 손님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느냐, 콜 거리가. 결국은 그렇게 짧아져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요. 근데 계속 콜 거리가 먼 상태에서 비가맹으로 머물러 버리면 효율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사실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굉장히 기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 소비자들은 가맹과 비가맹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가맹과 비가맹이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뭐 가맹, 비가맹 상관없죠. 가끔은 뭐 비가맹 눌러도 가맹이 올 때가 있고, 뭐 저도 종종 이제 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제 이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이제 카카오 비가맹 같은 것들도 불러보거든요. 근데 비가맹을 불렀는데 가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결국은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가맹인지 비가맹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은 카카오가 콜을 뿌려주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등급이 계속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하에서 콜 거리가 먼 상태에서 비가맹일 때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 다만 콜만 좀 더 많이 주지만 콜 거리는 가맹에 비해서 확실히 먼 게 유지가 된다. 그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버린다라고 하면 손님들은 계속 가맹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맹차는 굉장히 빠르게 오겠죠. 콜 거리가 짧으니까. 반면에 비가맹차는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건 이제 우리 기사들이 계속 좀 더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많은 비가맹 분들이 서로 다 경험담을 계속 노력해서 공부를 해보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왔을 때 콜 거리가 안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비가맹 올수락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그래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가맹으로 가자라고 하든지.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야, 우리가 다 가맹을 안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근데 그런 세상으로 가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용을 내는 손님들이 이미 뭐 그게 꼭 가맹은 아니겠지만 빠르게 배차가 되고 내 위치까지 오는 손님, 오는 기사들 그리고 그 기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하에 있다, 플랫폼이 관리하에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대체는 가능해요. 그래서 뭐 우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지역 콜의 점유율이 올라온다든지 자 이건 가능해요. 근데 적어도 플랫폼 자체를 안 쓰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건 그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그냥 버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손님까지 찾아가는 그 흐름이 점점 더 대세가 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확률이 거의 뭐 1%가 안 되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높은 확률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자, 예상 시간보다 택시가 늦게 출발지에서 도착했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결제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청구됐다고 응답한 수가 적게 청구됐다라는 것에 비해서 약 3.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손님이 호출을 했을 때 손님의 위치까지 택시가 오는 시간, 그 시간 대비 이 시간과 실제 결제된 요금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서 이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사한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출발지까지 손님이 출발지에서 택시가 온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손님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 실제 결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우리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손님의 느낌일 것이다라고 거의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맞죠? 어차피 택시 요금이라는 게 만약에 동일한 경로를 갔다라고 하면 신호를 2번, 3번 정도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신호를 조금 더 받는 진짜 예외적으로 강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막 퇴근 시간, 자 아니면 낮 시간, 밤 시간, 자 여기에서 차이는 분명히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경로로는 절대 요금이 한 5%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손님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뭐다? 아무래도 기사님이 만약에 멀리, 자 손님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꼴 아마 비가맹의 비율이 높을 거예요. 반면에 손님까지 오는 시간이 빨랐다 이꼴 가맹의 비율이 높을 거예요. 당연히 효율적으로 다니는 가맹 택시들에 대한 손님들의 그러니까 빨리 왔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아직 시작이 안 한 거야. 안 한 상태에서 요금을 크게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왜? 내가 집에 빨리 이미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비가맹은 콜 거리가 멀리 뜨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차를 많이 기다렸어. 거기에서 약간 짜증이 올라왔어. 그 상태에서 실제 요금은 거의 비슷한데 손님은 이미 짜증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불만이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사람의 인식이 약간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고 넘어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비가맹 올수락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과연 비가맹 올수락으로 일정 이상 넘었을 때 콜 거리가 짧아지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 유튜버 비가맹 올수락 하시는 유튜버 분들을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그걸 뭐 비가맹 올수락이 정답이다라고 그걸 그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를테면 택시맨 주행기님 맞나요? 그 비가맹 올수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 있죠. 그분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비가맹 올수락으로 굉장히 일정 등급 이상이 됐을 때 콜 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카오택시 비가맹을 할 때 콜 거리보다 짧아지는지 아닌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 그 콜 거리가 짧아진다면 비가맹 올수락은 분명히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콜을 많이 준다. 자, 이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을 하면 그 카카오 블루 가맹과 비가맹은 차이가 굉장히 벌어질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위치는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님들이 애초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불만에서 시작하는구나. 자, 호출 완료 후 취소 경험. 소비자가 택시 도착 전 호출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의 호출 취소, 응답자 1000명의 22.8%가 최근 6개월 동안 호출을 취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2회 정도 취소한 것. 취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28명 중 5분까지 대기 후에 취소한다는 응답이 25.4% 가장 많았고 1분까지 대기가 아니 1분 대기하고 바로 취소하는 건 뭐야? 부르지 마 택시를. 죄송합니다. 잠깐 발끈했네요. 그래서 이제 5분 정도가 지나면 확실하게 택시를 취소하는 정도가 확 올라가죠. 수치상으로 본다면. 근데 야 진짜 성격 급한 인간들이 많다. 1분, 2분, 3분 안에서 취소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분을 기다리는 손님들은 이미 기다리는 손님인 거야. 그 다음에 5분을 넘어가면서 확 한번 다시 취소 올랐다가 아예 참을성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완전 기다리는 거고, 근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분포가 됐다. 다만 이제 좀 특이한 건 4, 5분 사이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초기에 급한 사람들 아니면 적어도 5분, 6분 정도까지는 기다려 본다라는 것이고, 네. 근데 와 1분, 2분 사이에 취소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네요. 그 사람들은 뭐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비가맹 올수락이 우리가 한 가지 더 어느 정도 해결해 내야 되는 게 과연 손님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느냐. 일정 등급 이상에 올라갔을 때 콜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손님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느냐. 그것도 우리가 고찰을 해봐야 된다. 자, 탑승적인 취소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호출한 택시가 늦게 도착. 역시나 그거죠. 결국 택시가 늦게 오니까 취소하는 비율이 높고 당연히 비가맹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내지 않긴 하지만 대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게 참 많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려면 그냥 수수료 지불하고 카카오블루 가맹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호출 거리가 짧고 당연히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당연히 취소 비율이 낮고 당연히 손님은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덜 느끼고 사실 그런 게 이제 수수료로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반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은 비가맹이로서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소비자 만족도, 소비자 피해 경험.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묻는 경험에 앱에서 표시된 최적 경로 대신 우회 경로를 운행한다라는 비율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택시 기사가 호출을 취소하여 시간적 손해 발생. 자, 그 다음 불치점. 딴 건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앱에서 표시된 최적 경로 대신 우회 경로를 운행한다라는 겁니다. 21%. 근데 이건 우리가 기사님들이 아시죠. 솔직히 우리는 뭐 허구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길이 더 막히고 어느 길이 덜 막히는지를 아는데 굳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 돌아간다? 글쎄요. 택시 기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면 오히려 자기가 멍청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해보면 택시를 이해하면 우회해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최대한 이 사람을 오히려 최단거리로 빨리 내려버리고 다음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가지는 게 수입은 훨씬 높아요. 아무리 이 손님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갔다가 말라갔다가 돌아갔다가 어떤 짓을 해도 그렇게 돌아가서는 절대 효율이 안 나와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것도 손님들이 사실은 착각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의외로 많은 손님들은 아직도 '돌아간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원하시는 경로가 있는지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손님이 지정하신 경로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냥 그거대로 운행하시는 게 서로 오해가 없다. 설령 그게 막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근데 가끔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돌아갈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불만을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결국은 자 이건 2023년 1월 기준으로 이제 개인과 일반의 운행에서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영업 횟수 확실히 개인보다 저기서 일반이라는 건 아마 법인일 거예요. 법인이 훨씬 많죠. 그다음에 운행 거리도 개인보다 일반이 훨씬 높고 그러니까 법인이 훨씬 높고 그다음 운행 시간도 훨씬 높고 한 25에서 30%더 높고 그다음 실차 거리도 일반이 당연히 높겠죠. 그다음 시차 시간도 높죠. 자,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건 일 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차 거리가 높고 실차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들이 공차 거리가 낮을까? 비율상으로는 낮겠지만 결국 우리가 택시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퀴가 굴러야 된다. 그냥 바퀴가 굴러서 돈 버는 정직한 직업이다라는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 택시라는 게 핵심은 바퀴를 굴려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즉 법인 기사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12시간을 좀 더 알차게 일을 하시죠. 반면에 이제 일반 개인 기사님들은 법인 기준으로 한 10시간 할 걸 한 12시간으로 조금 느슨하게 하는 편이긴 하죠. 우리 개인 기사님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기사님들이 좀 덜 빡세게 하고 반면에 법인 기사님들은 빡세게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결국 택시라는 게 많이 운행하면 당연히 실차 거리가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차 거리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차 거리, 공차 시간 모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개인보다 법인이 공차 거리, 공차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실차 거리, 실차 시간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래도 카카오블루 같은 가맹은 손님까지의 거리가 최단이고 그다음에 즉시 연결되고 그다음에 다음 손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거리도 짧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반 택시와 법인 택시로 나뉘어져 있던 거기에서 장점을 극대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시차 거리와 실차 시간은 증가시키면서 공차 거리와 공차 시간은 줄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최근 통계를 보면 카카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실차 시간과 거리가 거의 80%대까지 올라갔다라는 80% 초중반 정도라고 하니까 효율상으로 보면 사실 극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너 뭐야 갑자기 카카오 가맹하라는 거야." 자 이게 아니고 뭐 그냥 저도 시간 남아서 이런 통계 저런 통계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카카오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져 버렸다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의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요건 이제 또 다른 통계입니다. 서울시의 통계인데 보시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 건수 대중교통 뭐 쭉 해서 자 전년 동월 대비 2023년이니까 2022년 9월과 2023년 9월을 비교한 것이겠죠. 거기서 아무래도 전체 목적에서 버스, 지하철은 증가하고 그다음 따릉이와 택시는 감소했다라고 보면 사람들의 지갑은 역시나 얇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교통수단별 이동 거리 및 이동 시간으로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거리에서 자 지하철은 가장 많이 증가하고 버스조차 약간은 감소했지만 지하철은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동 시간에서 역시나 지하철이 많이 증가하고 택시가 감소. 거리 시간 모두 감소했죠. 따릉이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사람들이 돈을 쓸 여유가 확실히 줄었다. 네. 아무래도 택시는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니까 지갑이 얇은 상태에서 결국은 대중교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평균 이동 거리에서 보면 네. 쭉 이건 뭐 있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평균 이동 시간 자 목적 기준으로 볼 때 자 수단 통행 기준 버스 13분 그다음 지하철이 36분 따릉이 21분 택시 19분 의외로 따릉이가 이동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주중 대비 주말 버스 95 지하철 102 그다음 따릉이 122 택시 89 확실히 주중 대비 주말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울 기준으로 주중 낮 시간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사실은 정답지에 가깝다. 다만 이제 그 주중 낮 시간에 그 서울의 교통을 버텨내야 되죠. 인내심을 가지고. 참 쉽지 않다. 자 이것도 보시면 네. 시간대별 이용 건수에서 보면 6시에서 9시 6시에서 7시가 네 저녁 6시에서 7시가 8% 지하철은 그다음에 6시에서 7시가 10% 그다음 택시는 00시에서 01시에 6.8% 이용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택시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건 00시에서 01시로 6.8%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그 외의 시간에는 4% 그리고 저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2%까지 떨어집니다. 2.3, 2.2, 2.3, 2.1까지 떨어졌다가 그다음 6시에서 7시 넘어가면서 2.5에서 3.3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출근 시간에 최고 피크를 찍죠. 8시에서 9시에 4.2% 올라갑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실제 일을 해보면 8시, 9시가 가장 피크예요. 그래서 보통 한 7시 반부터 9시 그 정도가 피크고 9시 반 넘어가면 갑자기 다시 쭉 빠지죠. 그래서 거의 출근 시간은 7시 반에서 9시 반 피크라고 보면 되는데 의외로 점유율, 이용 비율 면에서는 8시에서 9시가 4.2%인데 9시에서 10시까지가 4.7%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고 정점 낮 시간, 오전 낮 시간 기준으로는 9시에서 10시간이 4.7%로 올라가요. 자, 이 얘기는 택시의 비중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다른 것들을 타는 사람들의 출근이 이미 쭉 빠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비중이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근데 비중으로 보면 걔들도 크긴 큰데. 그리고 의외인 게 있는 게 뭐냐면 택시의 이용 비중은 낮 시간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8시부터 시작해서 4.2, 4.7, 4.6, 4.6, 4.5, 4.6, 4.5, 4.5, 4.4, 4.2, 4.3 그래서 5시에서 6시 정도에 4.2 정도까지 떨어지지만 그다음 4.4, 4.7 다시 10시, 11시 정도가 되면서 5, 5, 5.1 쭉 올라가요. 즉 확실히 택시는 낮에 오면 낮에 나오면 꾸준하게 안정적이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지금 가까운 시점에 택시에서 곡소리 나는 건 낮 시간보다는 밤이에요. 상대적으로 낮 시간은 곡소리가 좀 덜해요. 어차피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밤 시간은 술 마시고 뭔가를 하고 그다음 늦게 일하고 뭐 이런 좀 다른 경우가 가능하죠. 그걸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낮 시간의 활동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낮 시간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곡소리가 지금 덜 나요. 괜찮아요. 일을 치고도. 근데 밤 시간 중심으로 하시는 기사님들이 오히려 진짜 차이가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구조상으로.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낮 시간은 손님이 안정적이다. 반면에 밤은 극과 극이다. 근데 우리 기사님들은 젊은 기사님들 네. 특히 돈 많이 벌고 싶고 좀 빡세게 좀 더 시간당 매출을 올리고 싶은 기사님들은 밤에 나오죠. 그러니까 밤에 적극적으로 하려는 기사들은 많은데 문제는 그때 손님이 조금 감소해 버리면 오히려 이용해서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시간대별 이용 건수에서 본다면 네. 가장 많은 시간대가 역시나 낮 시간대. 그리고 저기에서 9시에서 10시에서 퍼센티지로 5% 이용 비율에서 를 찍고 그다음 낮에 꾸준하다가 그다음 4, 4, 5, 5, 5 하고 1시 새벽 1시에서 2시에 내려가면 3.6, 2.7, 1.9 정도까지 쭉 빠집니다. 그다음에 시간대별 이용 건수 주말은 근데 주말도 비슷하네요, 사실은. 오히려 주말에서 새벽의 비중이 높다. 그건 뭐 당연히 주말에 늦은 시간까지 소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택시 이용 현황에서 이게 뭐냐면 이용 단위인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결국 택시라는 걸 예비 기사님들은 조금 뭐 아직 감이 안 오겠지만 예비 기사님들도 뭐 하면 금방 몸으로 익혀지긴 해요. 근데 이걸 효율상으로 본다면 네, 도움이 되겠죠. 주중과 주말은 확실하게 차이가 뚜렷하다. 주중에 승차와 하차 건수 대비 주말에 승하차 건수가 더 많은 지역도 있어요. 반면에 저기 보시면 종로구입니다. 종로구는 주중에 이용 건수로 보면 저기 2261건이 승차를 했을 때 주말은 동일한 종로 같은 경우에 17,652건이에요. 아무래도 회사가 많으면 중 대비 주말 차이가 벌어지죠. 근데 반대예요. 동일한 지역인데 동일한 주중 주말로 나눌 때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25,500건이에요. 근데 주말의 승차가 28,735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확실하게 주중이 좋을 때가 있고 그다음 주말이 좋을 때가 있고 뚜렷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차를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있고 하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고 라는 거죠.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서울이 확실히 손님 면에서는 괜찮은 이유가 그거죠. 결국은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즐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중 주말 그다음 낮 밤 모두 그냥 서울은 사실 괜찮아요. 저는 서울을 못 버티고 밀려 나왔지만 확실히 서울이 괜찮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만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서울은 이제 낮 시간이 좀 빡세긴 해요. 자, 결국 다시 이제 오늘 내용들은 요 정도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지금 특히 이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죠. 뭐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야 사실 이걸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 가까운 법인 회사 중에 가서 뭐 면접을 쭉 보고 그중에서 촬영 뭐 좀 괜찮고 그다음에 내가 가맹으로 카카오블루 탈 수 있으면 그렇게 타는 게 사실 매출은 무조건 찍어줘요. 몸이 힘들어서 그러지. 그래서 어차피 법인 기사님들은 마음대로 옮길 수 있으니까 크게 고민할 게 없고 결국 우리 개인 기사님들이죠. 이게 그 수수료를 내나 안 내냐, 카카오블루를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운행 방식의 차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사님들이 서로 이제 뭐 차이가 있고 네 그래서 선호하는 게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선호하는 차이에서도 그래도 매출을 높이고 싶은 건 우리 기사님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고 싶은 그 욕심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죠. 즉 가맹 기사님들은 수수료를 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빡세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구조는 이미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가까운 시점에 그 카카오블루 이외에 네모나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은 조금 낮은 상태에서 우리 기사님들이나 유튜버들이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찾아서 가맹에서 그 네모 같은 것들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비가맹인데 결국 비가맹은 수수료를 안 내면서도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맹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미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비가맹 입장에서도 네, 최대한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카카오 가맹을 안 받는 지역들도 이제 꽤나 많아요. 안 받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 기사들이 모두 가맹으로 들어가면 자, 수입은 다시 동일해져요. 우리가 지금 가맹 기사님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비가맹 기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맹 기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비가맹 기사들이 모두 가맹에 들어가면 다시 가맹하고 있는 기사님들도 매출이 낮아져요. 자, 낮아진 상태에서 결국 우리 기사님들 모두 100%가 동일한 가맹에 들어가면 수익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예전과 똑같아져요. 가맹이 없을 때와 예전과 매출은 똑같아져요. 왜? 가맹이라고 손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손님은 한정되어 있어요. 100이라고 똑같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가맹과 비가맹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으로 손님이 점점 쏠린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가맹을 하면 다시 매출은 동일해지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는 수수료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어디냐 하면 배달 시장이거든요. 배달 시장에서 시장이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에 대한 수수료를 올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홀 손님을 의존하기 힘들어졌고 이미 배달이 대세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모든 식당들이 그 가맹에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동일해졌는데 오히려 수수료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택시도 참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뭐 싫어할 수도 있죠. 가맹이나 비가맹 사이에서. 가맹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수료를 내는데 우리가 더 많이 버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근데 비가맹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그냥 수수료 내고 다 들어가 버리면 결국 가맹하고 있는 니들도 수수료 매출이 낮아져. 대신 우리는 모두가 이제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야. 가맹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비가맹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서로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가맹분들도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비가맹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비가맹도 그냥 다 내려놓고 가맹 들어가 버리면 가맹 기사님들의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수수료는 똑같이 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자. 그냥 같은 기사들 입장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해보고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맹이 웬만큼 찾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맹을 더 늘리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 기사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 최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은 수수료에서 다른 가맹이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네모 같은 것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딱히 나쁠 게 없어요. 만약에 블루를 없애고 네모로 이제 다 전환을 하고 수수료를 낮춰준다 그러면 사실 그건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개꿀이긴 하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블루가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블루의 약간 밑에 네모가 존재하고 그다음 그 밑에 비가맹이 존재하는 이 방식이거든요. 결국 이 차이가 어느 쪽으로 매출이 조금 더 많이 가게 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비가맹의 올수락이 꽤나 많아진 상태에서 사실 네모가 나오면 네모분들도 결국은 카카오 블루의 약간 이제 약한 버전이죠. 즉 비가맹보다는 위에지만 블루보다는 약간 밑에 있는 그 네모가 수수료를 적게 내는 대신에 그분들도 운영 방식은 카카오 블루와 똑같아요. 사실상 올수락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당연히 콜 거리도 짧을 것이고 결국 기존이라면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가맹과 비가맹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사이에 네모가 들어오면서 한층 더 층이 생겼고 가장 앞에 있는 가맹 블루 같은 경우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 거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힘들어서 못할 정도니까 딱히 상관이 없는 거고 반면에 이제 비가맹의 입장에서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냥 내려놓고 하고 싶으면 카카오블루 가맹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제 비가맹으로 살 자신이 있으면 악착같이 또 노력해서 사는 것이고 일단 저는 이제 뭐 일 자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비가맹으로 이제 계속 버티면서 고민을 해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열심히 하시면서 서로 의견 많이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머리를 모아보면 괜찮겠죠. 그리고 1월, 2월은 어차피 없어요. 노력해봐도 없어요. 애초에 손님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습관을 들여놔야 되지만 '매출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제가 혼수 둘 건 아니지만 어차피 손님이 없는데 우리가 많이 돌아다니고 무리한다라고 해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1 월,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쪼끔 내려놓고 이제 2월 후반 넘고 3월 넘어가면서 대학교 개학하고 뭔가 쪼끔 더 돌아가고 이제 뭐 나라 상황도 쪼금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조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 독감, 감기 뭐 지금 난리죠. 그래서 마스크 쓰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많이 쓰시고, 네, 지금 한 1-2 주만이라도 마스크 불편하시더라도 일을 하실 때는 가급적 좀 쓰시고, 그리고 창문을 뭐 많이 여는 건 추우니까 손님이 싫어하겠지만 약간이라도 창문을 좀 열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히터는 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 계속 바람이 나오면 뭐 자연스럽게 어디 구멍만 하나 열어 놓으면 공기는 계속 나가요. 그러면 뒤에 손님 창문이랑 뒤쪽에 운전석 뒤쪽 창문 있죠. 그러니까 앞쪽 창문 말고 뒤쪽 창문. 뒤쪽 창문을 미세하게 살짝살짝 손님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살짝살짝 열어 놓으면 바람 소리도 별로 안 나가면서 그 히터를 계속 켜 놓으면, 뭐 히터도 뭐 약하게 켜 놔야 되겠지만 적어도 압력이 계속 뒤쪽으로 반응을 빼니까 적어도 뭐 좀 예의 없는 막 기침 막 하고 마스크 안 끼고 기침 막 해내 하는 손님들도 많으니까 그런 손님이라도 하더라도 좁은 실내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뒤쪽 창문으로 뭐 바이러스가 좀 빠져나가도록 적어도 그 공기가 실내에서 머무르면서 우리 운전자들도 먹지는 않는 쪽으로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이라도 뒤쪽 창문들은 열어 놓고,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은 꼭 마스크 끼시고, 그리고 절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피로가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졸립다."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그 얘기 자체가 우리의 지금 면역력이 쪼끔 내려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절대 몸이 피로하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어 사실은 바이러스는 뭐 계속 있죠. 우리가 환경이 뭐 완전 뚝 떨어져 있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덜 걸리고, 물론 그게 이제 너무 바이러스 자체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몸이 그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면역력, 우리의 컨디션이 최상이어야 되는 거죠. 즉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마스크도 쓰고 실내도 약간 공기도 열어 놓지만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고, 그리고 잘 먹으면서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면 적어도 감기나 독감 같은 이걸 확률을 가장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 무리하게 어차피 돌아다녀 봤자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은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수고하십시오. 별일 없이 집에 들어가면 가장 잘하시고 행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